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래프트 경마 1부 순서의 김준호입니다. 1월 8일 금리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 금리 경마는 부산 경마 10개의 경주와 제중계 경주 5개의 경주해서 총 15개의 경주가 펼쳐집니다. 부산 경마 그리고 제주 경마를 도와주실 위원 함께합니다. 백돈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백돈 위원, 지난주에 이제 첫째 주 경마를 좀 치렀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 경마가 휴장 이후 경마에서 좀 편성이 좀 지난주 어땠는지, 그리고 이번 주는 부산 경마 이제 정상적으로 좀 치러져요. 그래서 부산 경마 이번 주 편성 또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난주는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다시피 전체적인 편성이 만만치가 않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변도 많이 발생을 했었고 기대했던 마필들의 부진한 모습들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죠. 우선 2주차를 맞이해서 1주차보다 좀 더 나은 편성, 좀 더 편성의 난이도 자체가 좀 더 낮아지길 기대했는데 전체적인 편성 자체에서 각 마방에서 조금 상승세의 마필들에게보단 보합세의 마필들, 이제는 변화를 보여줄 시점의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편성의 난이도 자체가 지난주와 비교해 봤을 때도 결코 쉽지만은 않은 편성이기 때문에 당일 경주 자체에서도 꼼꼼한 체크는 반드시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번 주 편성도 결코 만만치 않다 이런 표현을 좀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부산 경마는 내측주가 좀 무겁습니다 하는데 지난주는 의외로 이전보다는 좀 가벼워진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주로 컨디션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경주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출마표 보시죠. 부산 금요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000m 3세마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두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눈에 돋보이는 마필이 두 마필이 존재하는 경주 같습니다. 이 두 마필의 틈새를 도전해 볼 수 있는 전력이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될 경주로 보이는데요. 백돈 의원, 이번 경주가 향후 발전 기대치 있다 이런 마필보다는 현등급을 일단 넘어서는 게 우선인 마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중에서 입상 기대치가 가장 높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예, 1경주입니다. 총 12마리 3세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고 데뷔전을 통해서 능력을 입증받아야 하는 마필들, 실전을 통해서 성장세를 보여야 하는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죠. 자,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마필은 안쪽에 있었던 위시미 럭이란 마필입니다. 자, 주행 심사를 12월 10일 당시 치렀던 마필인데 그 당시에도 순발력과 직선에서의 주폭이나 탄력 모두 기본기를 충분히 갖췄었던 마필이었습니다. 30조 울줄리 마방에서 올해 12월 31일 때 다시 한번 연습 주행을 치르면서 마필의 전력 자체를 한번 체크해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외선에서 외선 게이트에서 차분하게 전개를 펼치면서 전반적인 마필의 상태를 체크했던 모습인데 여전히 주행 심사를 통과했던 모습만큼 열감이 많았던 마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30조 자체는 신인 마필들이 준비를 잘해주는 모습인데 이번에는 훈련 자체에서도 열감도 있었고 3등급의 비보말이란 마필과의 병합 속에서도 열감 드러났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치고는 충분히 이번 경주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판단입니다. 예, 데뷔전을 준비한 2번마 위시미럭이라는 마필. 주행 심사 모습 보면 상당히 발전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 같습니다. 저 역시도 2번마 위시미럭이라는 마필은 좀 더 발전 기대치가 있는 말 이렇게 좀 평가하겠고요. 상대 마필로서는 8번마 주황대로가 많은 인기를 좀 모을 것 같아요. 이 주황대로라 마필이 데뷔전에서도 인기마, 지난 경주도 인기마였어요. 근데 못 뛰었던 이유, 그리고 이번 편성에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하고 틈새를 도전할 마필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역시 후차권에서는 8번마 중앙대로가 눈에 띄는 세력인 것 같습니다.
결코 보여준 능력 자체에서 믿음을 줄 수 있는 전력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편성상의 모습을 보셨을 때는 앞으로의 발전 기대치를 체크해볼 땐 역시 8번 중앙대로가 앞서 있다는 판단인데요. MC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두 번의 경주의 실망감 좀 컸었죠. 무엇보다 발을 잘 못 바꾼다는 단점도 있긴 합니다만 직전 경주를 보시면 초반에 약간 발주가 늦는 가운데서 모래에 대한 반응 자체도 상당히 좋지를 못했습니다. 직선에 들어와서 외선을 뺐을 때는 주폭 자체는 잘 나왔던 모습이라 8번 게이트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내선에서 한두 두두를 제외하곤 스피드형 마필들이 적은 편성이에요. 최근 대비 경주를 임했던 경주들보다도 초반부 좀 더 편안하게 경주 장악을 할 수 있는 이번 편성이라면 후차권에서 이번만큼은 좀 더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안쪽에 있는 1번마 펜타 힐즈란 마필이 두 마필의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세력으로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전 4번의 경주를 치렀는데 특별하게 변화 자체는 크진 않아요. 하지만 직전 경주를 보시면 비록 9마리 출주 중에서 8등, 보여주는 성적 자체는 크지는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1번 게이트에서 1등을 했었던 팬텀 블레이드와 전체적인 마필들의 격차를 많이 줄여나갔었고 이번에는 스피드감도 많이 보강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자, 3번마 메이지선이란 마필이 주행 심사 당시에 지구력에 대한 보강은 좀 필요했던 모습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스피드감은 굉장히 발빠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마필의 기습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한 마필을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인기를 누릴 마필 같아요. 11번마 스카이러너 마필이 1200m에서 가능성을 엿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주 그 틈새 도전 세력으로 인기를 좀 양분할 마필인데 이 마필을 배제한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네, 우선적으로는 앞선에서 말씀을 드렸던 위시미럭이라든가 메이지선, 8번마 중앙대로 자체가 선두력 자체로 충분히 앞선을 장악해 나갈 수 있는 편성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스카이러너 자체가 직전은 내선 게이트에서 기본기를 보여줬고 이번에는 외곽에서 충분히 선두권을 가담할 수 있는 편성이라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중속이나 직선 탄력 자체는 아직까지 큰 변화를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상대 마필을 전력 비교를 했을 땐 저는 이번 경주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스카이러너는 거리를 내려왔지만 아직까지는 좀 지구력에 검증이 필요한 마필이고 또한 선두권 장악이 만만치 않은 경주다 이런 표현에서 11번마 스카이러너를 좀 어찌 보면 상대마로 인기를 누릴 마필이지만 조금 검증 무대다라고 좀 표현한 것 같고요. 제가 이런 표현 한번 써볼까요? 유시미럭, 중앙대로 두 마필 다 좋습니다. 그 나머지 마필 지금 펜타일즈하고 메이저선을 이제 틈새 도전 세력으로 말씀했는데 그 중에서 새벽 조기 컨디션은 어떤 말이 더 좋았을까요? 펜타일즈 같은 경우에는 좀 고개가 높은 단점은 있었어요. 하지만 국산 5등급의 폭풍 신나란 스피드형 마필 잘 따라가는 모습에서는 기본기는 있어 보였고요. 메이지선이란 마필도 국산 3등급의 우승 이지랑 병합을 해주는데 나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마필의 성장 기대치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안쪽에 있는 1번 펜타일즈가 좀 더 좋은 모습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 경주는 2번마 위시미럭의 상대마 8번마 중앙대로와 1번마 펜타일즈를 좀 더 관심을 갖고 싶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백돌림 위원도 2번마 위시미럭의 8번마 중앙대로 1번마 펜타일즈를 좀 더 상대마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금요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4대의 마필이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현등급은 좀 더 넘어서서 띄워줄 제목감이 몇 두가 있는 것 같아요. 뚜렷한 강전은 없는데 능력 비싼 마필 간의 접전 구도 어찌 보면 좀 인기만 접전이라고 예측되는데요. 여기서 좀 옥석을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는 백돌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풀어드리는 오늘의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14마리 풀게이트 접전 경주죠. 기본 회복세를 보이는 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로 무엇보다 전개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중요한 오늘의 경주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모습들이 많았었는데 능력과 전개, 준비와 잠재력 4가지 요소를 고려해 봤을 땐 역시 4두의 압축이 중요하다는 판단인데요. 3번, 4번, 그리고 10번과 13번까지 총 4두의 접전이 기대가 되는 오늘의 경주인 것 같습니다. 자, 초반부 전개는 3번부 다명 장군이 빠르게 치고 나갈 걸로 판단이 되는 모습이고요. 적응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13번마 한남 루키도 빠르게 2선까지 가담할 걸로 판단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공백 이후 서서히 상태가 올라오고 있는 10번마 포스타도 충분히 선입견을 가담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여지고 있고 중반 역전 노릴 4번마 미스 캡틴까지도 세 마필 뒤에서 타이밍을 노릴 걸로 판단이 됩니다. 3번, 13번, 10번, 4번 내두가 초반부터 3코너까지도 계속해서 전개가 이어질 걸로 판단이 되는 오늘의 경주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능력에 대한 기대감 역시 3번마 담양장군이란 마필이겠죠. 실전 2번의 경주를 치렀던 마필입니다. 상당히 스피드감이 좋은 마필이고 530kg대의 덩치마로 순발력의 강점이 좋죠. 데뷔전 적응 이후 직전 경주도 많은 인기를 모았었는데 무엇보다 내선 마필에 의해서 선두권을 장악을 실패하면서 아쉽게도 3위권의 모습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최선의 준비 속에서 상대권의 마필들이 담양장군의 스피드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만큼은 담양장군을 충분히 능력적인 기대치에서 한 수 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자, 후차권에선 10번마 포스타라는 마필이 상당히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마필은 1월 달의 경주 이후 파행과 컨디션 저하로 거세를 담행하고 나온 마필이에요. 주기가 길어져 공백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는 상당히 좀 원활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만 서서히 보여주는 페이스, 종말 탄력에 대한 지구력도 상당히 우세해지고 있어서 상대적 강점이 없는 이번 편성에서는 충분히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는 전력을 소개를 드리고 싶고, 자, 13번마 한란 루키죠. 직전 경주 2위를 입상했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직선에서 상대 마필을 진로 방해하면서 결국에 강착되면서 순위가 변경됐던 마필. 우선은 4월의 능검에선 500kg였고 제공을 받았던 마지막 능검에선 536kg까지 상당히 마체가 많이 불어났던 마필이에요. 데뷔전 당시에는 가벼운 모습, 직전 경주에서는 스피드 탄력 모두 고루 겸비해줬기 때문에 직전에 아쉬움 만회할 수 있는 이번 경주는 충분히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전력을 소개를 드리고 싶고, 자, 4번마 미스 캡틴이라는 마필입니다. 스피드보다는 힘에 대한 여유가 좋은 마필이에요. 직전 경주에선 오히려 1번 게이트가 독이 돼버렸죠. 내선에서 전개를 못 풀고 직선에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이번에는 추입이 좋은 보렐리 기술로의 안전 교체가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이죠. 스피드형 마필과 병합을 착실하게 해준 만큼 이번 경주라면 미스 캡틴의 종반 역전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3번마 담양 장군을 필두로 13번마 한남 루키, 10번마 포스타, 그리고 4번마 미스 캡틴까지 내두의 접전 속에서 전개가 이루어질 오늘의 경주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3번마 담양장군이 선두권을 장악하고 이겨낼 수 있다. 지난 경주는 선두권을 좀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좀 주행불량기를 보였던 말이죠. 그러고도 이제 근성을 발휘했던 말이기 때문에 3번마 담양장군의 선전을 좀 조심스럽게 근소한 우세를 예측한 것 같습니다. 백두니 형, 10번마 포사를 그 담양장군의 이제 가장 강력한 상대로 올렸어요. 포사가 거세하고 나서 보면 그 초반이 좀 약한 단점을 보였다가 지난 경주에 이제 걸음의 변화를 줬던 점, 이 점을 높이 평가한 건가요? 네, 우선은 그 점도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공백전을 준비했던 11월 13일 당시에도 기존의 모습과는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 이후의 모습들에서 차근차근 경주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라면 충분히 변화를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예, 포사는 걸음의 변화를 확연히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매번 순발력이 부족해서 추입으로 늦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 경주에 걸음의 변화를 줬다. 이 점이 강점인 것 같고요. 그럼 이제 13번마 함남루키는 그 정계도를 풀어가면서 이제 그 강착이라고 말씀했던 것 같은데 실격을 당했던 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2번마 샤프인이라 마필이 그 10월 23일 날 경주 치르고 나서 거세를 당했던 말입니다. 근데 뭐 지난 경주 담양장군하고 뛰었을 때 보면 크게 격차가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12번마 샤프인 이 마필 역시 뭐 데뷔전도 그렇고 나름대로 발전 기대치가 있다고 평가하는데 이 마필을 제외한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네, 저는 아직까지 이 마필의 잠재력 기대치를 크게 보고 싶지 않은 점은 마필이 주행 시 모습을 보면 약간 두탁한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뛰었던 모습 중에서 기본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결정력에 대한 모습 자체는 크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4두의 전력 속에서는 이번 편성까지 좀 지켜보고 싶은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 경주는 3번마 담양장군이 선두권을 좀 장악해서 선전해주길 좀 기대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제 그 상대마로 선택한 부분이 약간의 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백동희 의원은 3번마 담양장군의 10번마 포사, 걸음의 변화를 보인 마필, 10번마 포사, 이 마필을 좀 강조를 드렸고요. 13번마 함남루키, 역시 이제 보넬리 기수가 기성한 마필, 4번마 미스캡틴, 이 3대의 마필을 말씀해 줬고요. 저는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했습니다.
3번마 담양장군의 미스 캡틴 그리고 한남누키는 좀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그중에 12번마 샤프윈이나 마필이 이제 거세하고 두 번째 경주를 맞이했어요. 좀 더 나은 성적이 기대되고 저는 이 주행심사 걸음을 잊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매번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주행심사 걸음을 좀 잊지 말자. 상당히 여력감을 보였던 말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12번마 샤프윈도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경주는 담양장군의 선전을 기대하고 싶다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다음 경주로 하겠습니다. 백돌리원 지난주 그 하이선의 밝은 내일 여러분들 방송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렸던 경주 같습니다. 함께 해주셨던 분들께 좀 축하드리겠고요. 백동위원은 항상 그 매번에 이제 그 추천 경주 나올 때 보면 거의 그 4경주가 많은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4경주는 또 적중률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 4경주 준비했는데요. 출마표 보시죠.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0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1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역시 단거리 편성이기 때문에 순발력 뛰어난 마필들이 여러 두가 포진한 경주인데 어찌 보면 인기와 접전으로 끝이 날 수도 있겠지만 이번 경기에 보면 틈새를 도전해 볼 마필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좀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과연 앞선이 몰락하는 경주인지 아니면 또 다른 마필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동일 위원. 네, 오늘의 추천 경주. 자, 부산 4경주를 방송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2주차 다시 한번 시작하는 오늘의 방송 추천. 시청자 여러분들과 호흡하면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던 경주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노력했던 것만큼의 결과가 나와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경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자신 있게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11마리 출주입니다. 최단거리 1000m인 만큼 변수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경주예요. 하지만 인기권에 있는 마필 중에서 어떤 마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만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이번 경주는 적중과 환희를 느낄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선두권을 나서는 마필들이 몇 두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이번 편성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마필은 바로 3번마 메이드 인 명성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 자체는 선취비 굉장히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는 마필이죠. 자, 스피디형 마필로 모래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깔끔하고요. 따라가는 전개에서 직선 주폭도 열감이 좋은 마필입니다. 안쪽에 있는 마필들, 바깥쪽에 있는 마필들 분명히 선두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두 있어요. 하지만 직전 경주 외선 게이트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나서 이번 경주 최상현 기수, 감량의 이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최상현 기수를 기용하고 있는데 준비 시의 모습 자체에선 최근에 3연속 입상에 성공하고 있는 쇼트스톱보다도 나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최선의 준비 속에 최선의 전개가 가능해진 이번 편성에선 3번마 메이드 인 명성의 선전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자, 후차권에서는 능력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중에서도 과하게 인기를 끌어주는 마필이 한두 있는데 그 마필은 과감하게 걷어낼 편성이고요. 집중력 있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모습 충분히 자신 있게 준비한 만큼 위력 있게 적중과 환희로 연결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좀 짧게 3번마 메이드 명성만 말씀해 준 것 같아요. 3번마 메이드 명성은 지난주에 출주하려다가 이제 한 주 미뤄서 나오고 있어요. 그 쇼트스톱하고 함께 출마 등록을 했던 말입니다. 한 주를 쉬고 1200m가 아닌 1000m를 선택했는데 여전히 좋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3번마 메이드 명성을 중심으로 놓고 후차권을 압축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3번마 메이드 명성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부산중계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1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가 그 레이팅 점수가 35점까지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5등급 편성을 보면 레이팅 점수 40점이라 그러면 그 40점 중에서 가장 높은 마필이 이제 그 기본 부중을 달아요. 그래서 이 40점 경주는 좀 인기와 접전이 많은데 오히려 35점 경주 같은 경우는 말의 능력이 안 되는데 그 35점 밑에 있는 말이 기본 부중을 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 말들도 부담중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이 약간의 좀 이변 가능성이 있는 경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번 경주를 백돌 위원이 다시 한번 정궤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대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게 된 오늘의 오경주인 것 같습니다. 자, MC께서 설명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변수도 존재할 수 있는 경주고 꼼꼼한 체크가 필요했던 편성이었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11마리 출주고 기본 상승세 좋은 마필들 여전히 많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최대 5두까지 고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5번, 6번, 8번, 9번, 10번 총 5두의 접전이 예상이 되는데 자, 이 중에서도 한두는 과감하게 한번 이번 경주에서 배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마필 자체는 6번마 소나타 존이란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최근에 기본 상승세도 좋은 모습이라 당일에도 많은 인기를 끌어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열창으로 인한 상당히 좀 아쉬움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열창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기도 많이 늘어졌고요. 수술로 인해서 처치나 모습 조건 자체에서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열창으로 인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훈련 때 모습도 상당히 무거운 마체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선 상태적인 모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6번마 소나타 존은 과감하게 배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는 마필은 4두겠죠. 자, 5번, 8번, 그리고 9번, 10번까지 총 4두의 접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초반부 전개는 10번마 위닝 스토리가 빠르게 선두권을 장악할 걸로 판단이 되는 모습이고요. 뒤이어 전개가 유리해진 5번 약속의 시간도 빠르게 2선을 가담해 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승급전이지만 힘이 좋은 마필이죠. 8번마 테일윈드도 두 마필 틈새에서 타이밍을 잡아갈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종반 역습이 가능한 마필 9번 데스페라도도 최대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 5번, 8번, 9번, 10번, 5번, 8번, 9번 4마리 마필이 3코너까지도 계속해서 전개가 이어질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이 4마필 중에서 가장 기대감이 좋은 마필은 역시 10번마 위닝 스토리란 마필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마필인 것 같아요. 이 마필은 올해 9월의 경주를 보시면 당시 경주 때 외선에서 가담하는 것은 좋았는데 마체 이상으로 경주 중에서 주행 중지가 됐었던 마필입니다. 보통 주행 중지가 됐던 마필이 다음 경주에서 잘 뛰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위닝 스토리란 마필은 그 이후에 3번의 경주를 모두 입상으로 연결시킬 만큼 스피드 탄력에 대한 상당히 강점이 좋은 마필이죠. 이번에도 부중 자체는 늘었지만 스피드 강자 자체가 없는 편성이라서 충분히 이번 편성이라면 선두권 가담할 수 있는 이번 편성이라면 아직은 보여줄 거름에 대한 기대감이 우수한 마필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자, 후차권에선 8번마 테일윈드입니다. 정말 이 마필은 19조 마필답다 이런 표현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행 심사 당시에는 마체 자체가 스피드나 탄력 모두 좀 무겁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하지만 훈련을 통해서 보여주는 마필은 과연 이 마필이 주행 검사를 치렀던 그때 보였던 그 마필이 맞나 생각할 정도로 변화가 완연했던 마필인데 역시 데뷔전에서 우승으로 능력을 입증해 줄 만큼 상당한 탄력을 보여준 마필이죠. 승급전이지만 충분히 거리나 상대를 감안했을 때 아직은 이번 경기라도 충분히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마필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자, 엄마 약속의 시간이란 마필이죠. 선입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참았다 한 발을 쓸 수 있는 전력도 되고 따라가는 선입 전개도 가능한 마필인데 직전에는 흐름이 굉장히 빨라서 전개 자체를 풀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10번마 위닝 스토리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발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최적 전개가 가능해진 이번 편성에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력으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자, 최대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인 것 같습니다. 자, 9번마 데스파라도죠. 자, 이 마필은 훈련 때부터 매번 지켜봤던 마필인데 9월의 경주 때 입상할 당시에도 훈련평에서 많이 좋아졌다고 제가 표현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이해의 모습을 보시면 항상 데스페라도는 앞선에 붙여놓고 가담했을 때는 오히려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참고 타는 마지막 한 발에서 몰아쳤을 때 마지막에 좀 의외의 모습으로 선전을 해줬던 모습입니다. 물론 직전 경주 자체는 다소 어부지리의 입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검증의 무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보여지는 마필의 주폭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었던 모습이고 상대권의 변수는 열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변에 대한 가능성은 도전해볼 만하다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스피드에서 앞선 10번마 위닝 스토리를 필두로 8번마 테일 윈드와 5번마 약속의 시간 그리고 종반 역습이 가능해진 9번마 데스페라도까지 4두의 접전이 기대가 되는 오늘의 경주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얘기만 들어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또 거꾸로 보면 좀 반론을 좀 드릴 게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백돌리요. 10번마 위닝 스토리가 선두권을 장악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안쪽에는 2번마 메들뉴스가 그야말로 가진 것이 선행풀이 없는 말 같아요. 그래서 선두권을 장악하기는 좀 만만치 않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제가 전개도 설명을 드렸을 때 선행을 나서는 마필들까지 다 설명을 드리면은 상당히 좀 예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위닝 스토리랑 같은 마필은 최근에 세 번의 경주를 통해서 입상을 했을 당시에도 결코 선두권을 장악했던 모습이 아니라 선입권의 능력이었죠. 보여주는 네 마필 말씀을 드렸을 때 그중에서 선두권이 가장 앞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드린 거고요. 위닝 스토리는 이번 경주에서 선행이 아니더라도 굳이 빠른 선행이 아니라 따라가는 선입 전개로도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 평가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면 또 앞선에 붙여놓고 뛸 수 있는 말이 한두가 있는 것 같아요. 7번마 한라돌풍이나 마필도 데뷔전 초에는 선두권을 장악해야 뛰었던 말인데 그래서 승급해서 선두권 장악에 실패하면서 졸전을 펼쳐왔던 말이지만 따라가는 전개에서 걸음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말이라고 평가합니다. 7번마 한라돌풍이 위닝 스토리하고 같은 맥락에 있다면 7번마 한라돌풍도 충분히 경쟁이 있지 않을까요? 보여주는 걸음에서 최근의 걸음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변화된 모습은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네두의 선전보다도 한라의 돌풍 자체는 이번 경주를 통해서 늘어난 부중 자체와 최근의 상승세를 입증해야 될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서 믿음보다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딱 한 마필만 더 여쭈겠습니다. 데스페라도가 결과적으로 3착을 했던 말이잖아요. 그죠? 한라돌풍이 실격을 당하는 바람에 한라돌풍이 아니라 한남돌풍이죠. 실격을 당하는 바람에 3착을 놨던 말이고 어찌 보면 최강돈이나 마필은 우승을 했던 말입니다. 우승을 하고 이제 승급전에 도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마 최강돈이 더 어찌 보면 더 강하지 않을까요? 보여진 걸음만 따진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강투어는 오히려 안쪽 게이트보다 바깥쪽 게이트가 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보는 훈련 관점에서는 데스페라도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느꼈기 때문에 전천의 모습에서 무리하게 후미권에서만 전개를 펼치지 않는다면 오히려 최대 이변 쪽은 최강투어보단 데스페라도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약간의 좀 이번 경주가 좀 인기마들의 접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죠. 레이팅 점수가 35점이기 때문에 부중이 이전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도 꼼꼼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돌리오는 10번마 위닝 스토리의 상승세를 높게 평가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쓰고 8번마 테일윈드, 5번마 약속의 시간, 9번마 데스페라도까지 말씀해줬고요. 저는 8번마 테일윈드라 마필이 지난 데뷔전에 보면 추임으로 이겨냈습니다. 이번 경주가 앞선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늘어난 거리가 유리한 마필이 8번마 테일윈드 같습니다. 저는 8번마 테일윈드의 상승세를 기대해보고 싶다라고 좀 표현 쓰겠습니다.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금요 부산 중계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4두의 마필이 게이트를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는 방송에서 추천해 드렸던 경주 어찌 보면 메인 승부로 좀 적중을 좀 읽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좀 표현을 쓰겠습니다. 6경주를 승부처로 지정을 해봤습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마 경주가 아닌 제가 노림 수 있는 마필을 한번 가감히 충만해 놓고 공략해볼 작정입니다. 1번마 으뜸 클래식이나 4번마 스멜키는 좋아진 마필은 분명해요. 선행 선입이 자유롭게 띄워주는 부분은 좋은데 이 마필이 공백을 약간 가졌어요. 그래서 다리 쪽이 좋지 않아서 약간은 좀 텀을 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런 틈새를 노려볼 마필을 좀 가감히 한번 노려보고 싶다라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이제는 변화 모습을 확연히 보여준 마필입니다. 언제든지 약편성에서는 충분한 경쟁이 있지만 아직도 인기에서는 밀려 있는 말입니다. 저는 인기와 관계없이 어찌 보면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쓸 때가 있어요. 정말 종합집 백판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한두 있습니다. 그 마필을 놓고 자신 있게 6경주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중계 7경주입니다. 국내에서 4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9대 마필이 단촐하게 출제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9대 마필인데 정말 능력 어피스한 마필 간의 접전 양상 같습니다.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마필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전개도 상당히 중요하게 변수로 작용할 것 같아요. 이번 경주 역시 백돌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개대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의 7경주죠. 경주 거리는 1,400m입니다. 능력적인 측면에서 다소 보합세의 마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통해서 상승세를 입증해야 되는 마필들이 상당히 눈에 띄는 세력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역시 전개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필요한 경주인데 잠재력과 능력 그리고 준비까지 고려했을 때 4두의 접전이 기대가 될 수 있는 경주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1번, 2번, 8번, 9번 총 4두의 접전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중에서도 초반부 전개는 스피드에 대한 상승세가 좋은 마필이죠. 이번 골드스카이가 의지를 가지고 빠르게 선두권에 가담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내선 게이트의 이점이 좋은 1번마 월드킹도 빠르게 2선에 가담할 걸로 판단이 되는 모습인데요. 뒤이어서 선취입이 좋은 마필이죠. 8번마 BK킹도 빠르게 3선까지 가담할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 직전의 경주에서는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적인 기수 안정의 고마, 신세계 신화까지도 두 마필의 세 마필의 틈새에서 충분히 따라가면서 타이밍을 노려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2번, 1번, 8번, 9번, 2번, 1번, 8번, 9번 네 마필의 접전이 계속해서 3코너까지 이어질 걸로 판단이 되는 오늘의 경주인데요. 자, 무엇보다도 걸음에 대한 기대감이 우수한 마필은 선입권에서 그 선두권에서 가장 능력이 좋은 1번마 월드 퀸인 것 같습니다. 자, 순발력에 대한 강점도 상당히 우수한 마필이고 승급 이후에도 기본기 좋은 전력으로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최근에 두 번의 경주의 편성을 보시면 선두권도 강했고 상대권의 마필들의 압박도 상당히 심했던 편성이었습니다. 최근 대비 가장 가벼워진 상대들과 부중 그리고 최적의 전개가 가능해진 이번 편성에선 의지가 좋은 이번 경주 월드퀸의 선전은 분명히 기대감이 앞서 있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자, 후차권에선 9번마 신세계 신화죠. 직전 경주에선 상당히 아쉬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필은 악벽이 좀 있는 마필이라 차분히 참아주다가 막판에 한 발을 써줘야 되는데 직전에 기승을 했었던 이성지 기수가 안쪽 1번 게이트에서 초반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도 무리하게 선두권에 가담하려고 했던 것이 직선에서 무너지는 모습으로 연결이 되고 말았었죠. 하지만 이번엔 적인 기수 안장인 이쿠야스 기수입니다. 이쿠야스 기수는 이 마필의 습성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자기 타이밍을 가지고 있는 이번 경기에선 후차권에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마필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 후미권에선 8번마 BK킹도 충분히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자, 이 마필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강급이 된 마필입니다. 강급이 된 이후에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좋은 능력을 보여줬고 자,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레이팅이 가장 높은 59점. 이번 경주가 레이팅이 꽉 차 있는 모습이에요. 정말 이번 경주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도 승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감량기수 기점을 이용해서 선두권의 틈새 속에서 가장 최적의 선입권을 이용할 수 있는 마필이라 결코 이번 편성에선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역시 이번마 골드스카이란 마필도 이번 편성 승급전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한 세력인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최근에 보여준 순발력에 대한 중속 자체는 상당히 의지가 좋은 모습이죠. 안쪽에 있는 1번마 월드킥과의 초반부 전개가 관건일 것 같아요. 이번마 골드스카이가 먼저 편안하게 월드킥을 넘어서는 전개를 펼친다면 최근 1400에서 보여준 여력감은 상당히 우월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이라도 기습을 나설 수 있는 이번마 골드스카이의 선전 자체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전개 우이마 1번마 월드킥을 필두로 자, 9번마 신세계 신화와 8번마 BK킹 그리고 기습으로 선두권을 나서줄 이번 골드스카이까지 4두의 선전이 기대가 되는 오늘의 7경주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 4두의 마필 간 접전 여기 뭐 걸음에 이제 변화를 주고 있는 마필이 이제 3번마 영광의 축복, 4번마 승리 그랜드 정도가 틈새를 도전해 볼 것 같은데 이번 경주는 그래도 좀 더 인기마에 근소한 우세를 예측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백동이요. 1번마 월드퀸이란 말이 전개가 좋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어찌 보면 이제 골드스카이가 선두권을 장악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1번마 월드퀸이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의지 여부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도 할 것 같습니다. 골드스카이가 최근에 보여준 순발력 자체를 보시면 순간적인 스피드보다 발주위의 중속감이 굉장히 강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월드킥도 의지만 가져주고 충분히 가담하려고 한다면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안쪽에 있는 월드킥으로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하나 골드스카이가 의지를 가지고 덤빈다면 무리하게 선두권을 넘어서려기보다는 따라가는 전개를 선택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 경주 하나만 놓고 보면
선두권을 장악했던 레이스고 메인스테이가 외측 선임으로 따라갔던 레이스고 기막힌 줄기가 거의 뭐 취입 이런 표현을 해야죠. 정말 그 후미권에서 취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쉽게 이제 3착이 왔던 부분인데 지난 경주 편성이 강합니까? 이번 편성이 강할까요? 저는 지난 경주 편성의 압박이 더 좀 심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직전보다 가벼워진 부중과 좀 더 편해진 전개라면 직전과 동일한 조건이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번 편성에서 좀 버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쓰고 싶습니다. 9번 신세계 신화라 마필은 지난 경주에서 조금은 좀 무리수를 던졌다는 표현을 쓰고 싶고요. 지난 1600m에서 이 말이 저는 결정력이 없는 말이라고 평가했던 말이에요. 항상 선행선이 자유롭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결정력이 없는 말이 출발과 동시에 가장 긴 직선줄에서 취입으로 이겨냈거든요. 그래서 9번마 신세계 신화가 좀 더 어찌 보면 외곽이지만 오히려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안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전 경주는 사실상 이성재 기수가 좀 무리하게 전개를 펼쳤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 자체, 그 말씀해 주신 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모습은 있는데 결국에는 아직까지 우승이 없었다는 점 자체에서 결정력 자체의 모습에 완벽한 믿음을 가지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은 안쪽에 있는 월드킥의 선전 속에서 9번마 신세계 신화의 후착 순위를 좀 더 높게 평가합니다. 네, 좋습니다.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경마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주 같은 경우는 능력이 엇비슷하다라고 좀 평가를 하는데 어떠한 전개를 그리냐에 따라서 그 마필의 능력을 좀 대입하는 것이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백동희 의원은 1번마 월드퀸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9번마 신세계 신화, 8번마 BK킹, 2번마 골드스카이까지 상대마로 지목했고요. 저는 그래도 9번마 신세계 신화가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음 경주로 하겠습니다. 금요 제중계 7경주입니다. 사상 이상 111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두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새해맞이 기념 경주입니다. 1등급 경주로서 그 최상위권 마필들이 특별 경주로 치러져서 이번 경주는 총 12두의 마필이 출마 등록했습니다. 상당히 좀 박진감 넘치는 한 개의 대상 경주라고 감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요. 이번 경주는 제주도에서 이훈희 의원님께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희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네. 자, 이 새해맞이 기념 경주를 선정하셨는데요. 네. 이번 경주 보면 어찌 보면 그 1등급에서 최상위권의 말들이 약간 좀 기복을 보이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제 어떤 말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네네. 제주마 4세 이상 오픈 경주죠. 새해맞이 기념 경주로 선정이 되었고요. 일경마장 제주마 최고의 마필들이 출전을 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상대 마들 간의 전력상 상당히 충마 선택이 까다로운 경주로 예상을 드려보겠고요. 최근 기량 빠르게 회복하면서 능력 발휘되고 있는 4번 진리의 힘, 이번 경주 김용섭 기수가 기승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 연승을 이어오고 있고요. 이번 경주 데뷔하면서 강도를 높이지는 않았지만은 훈련에 대한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준족의 마필로 이번 경주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상대 마루는 3번 한라 영산인데요. 인기를 상당히 많이 받는 말이죠. 해당 거리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 또 상위권 전력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만큼 이번 경주 데뷔하면서 또 그동안 꾸준히 준비를 착실히 해온 만큼 이번 경주 역시나 준비 과정에서는 큰 변화의 모습은 없었지만 탄탄한 기본기와 뚝심을 발판으로 해서 치열한 또 접전이 예고된 상대마가 되겠고요. 여기에 도전하는 10번 원당봉, 최근 2015년 제주마 오픈 대상경주 우승 이후에 하위권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약간은 미덥지 않은 모습이 있지만 능력 면에서 인정을 해야 되겠고요. 훈련 강도는 오히려 이번 경주 준비하면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은 부담 중량의 이점과 함께 그동안 또 착실한 훈련으로 힘 비축하고 출전을 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또 강한 우승 도전이 예상이 됩니다.
끝으로 복병권에서 한두를 말씀드려보면 11번 한라명성인데요. 최근 이 마필도 하향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훈련 또한 이번 경주 또 강하지 않았습니다. 힘차면서 또 이번 경주 변화를 모색해 볼 수 있는 말이 아닌가 보겠고요. 능력을 인정한다면 이번 경주 적인 기승으로 기수 변경과 함께 능력 인정할 수 있는 복병권 말로 예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4세마의 능력 상승 그리고 여기에 10번마 원당봉, 11번마 한라명성인데 원당봉이라는 마필은 5세 마필이지만 정말 그야말로 1등급 올라올 때까지 정말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던 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훈 의원님 네. 두 마필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9번마 백호신천이라는 마필도 3세마 때 보면 그 더비 제주마 더비라고 하죠. 거기서 우승을 한 말로 알고 있는데 이 말 하고요. 13조의 이제 그 12번마 제일왕초 이 두 마필의 입상 기대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제일왕초가 뭐 최근 들어서 결정력이 좀 다소 떨어져 보이고요. 훈련 과정에서도 뭐 변화의 모습이 없었고 약간 무거운 듯 하고요. 자, 백호신천 같은 경우에는 이 한라마와 가끔 동반 훈련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산정무한 또한 이 두 마필을 붙여서 훈련을 많이 했었는데 이 백호신천 물론 능력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은 상대들에 비해서 다소 좀 전력상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그 말씀에는 9번마 백호신청 같은 경우는 좀 전개가 좀 잘 나오는 마필 같아요. 선행 선율이 좀 자유롭다 이런 강점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윤 의원은 4번마 진리의 힘의 상승세 선전을 다시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렸고 3번마 한라명상, 10번마 원당봉, 11번마 한라명성까지 3대 마필을 상대마로 지목했습니다. 부산 구경주입니다. 국내 3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조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순발력 비슷한 마필들이 대거 포진한 경주로 해서 약간의 좀 이변 가능성은 염두에 될 경주로 좀 보여집니다. 백동윤 의원, 이번 경주가 선두권이 좀 그래도 좀 엇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치열한 경합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떤 말의 우세를 예측하고 있습니까? 예, 정말 구경주 편성을 보면 머리가 어지럽다 표현할 만큼 격차가 크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능력 상승세, 잠재력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기도 좀 어려운 마필들, 최근에 좀 변화가 더딘 마필들에게는 접전 구도고 선행을 나서는 마필들도 결코 편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마필도 믿음을 주긴 좀 어렵다는 판단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가장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이변을 도전할 수 있는 세력 한두를 한번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등급까지 경주를 치르면서 정말 많은 경주를 치렀죠. 45번의 경주를 치르면서 3승을 하고 한 번에 입상이 있었던 구마 커플입니다. 마체가 얇습니다. 정말 마체도 얇고 훈련 때를 보면 정말 커플의 상태는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지고 있는 보여준 주폭에 대한 여유감 자체를 꾸준하게 표현을 해주지를 못했던 마필인 것 같은데요. 선두권이 몰락하는 경주라든가 자기 페이스대로 차분히 앞선이 싸워줬을 때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인데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안쪽에 인기를 끌어주는 마필들과 바깥쪽에 덮쳐주는 마필들 자체의 습성 자체가 너무나 겹치는 경주입니다. 이번만큼은 커플의 이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커플하고 우박이란 마필을 좀 강하게 노렸던 기억이 납니다. 커플이 좋아졌던 부분이 그 발주 능력이고 1400m 선취를 발휘하면서 아쉬운 착순거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9번마 커플 마지막 이변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어찌 보면 그 11월 13일 경주 킴패슬리가 들어왔던 경주에 보면 늦발을 하고 아쉽게 늦집으로 3착이 왔단 말입니다. 9번마 커플 좀 공격적인 마필을 말씀해 줬어요. 상대만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직전 경주에서 고령골증으로 인해서 주기가 많이 길어졌었는데 어찌됐든 1600을 선행으로 나섰던 마필이죠. 바로 1번마 예술의 명운. 회복세가 완연한 모습이라 기습선행에 대한 가능성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10번마 그레이스라는 마필 자체가 의도적으로 8주의 주기, 좀 길게 주기를 잡고 나와요. 이 마필이 외측으로 바깥에서 좀 삐지는 습성이 있어서 초반부 전기가 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 기본 전력 상승세에 대한 회복세는 상당히 우수한 모습이기 때문에 전기에 대한 이점 자체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또한 11번마 킴파슬리라는 마필 자체가 객관적인 전력에서 이번 편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체가 440kg 얇은 마체, 더군다나 56점의 부중을 이겨내야 한다는 부담은 있겠죠. 하지만 종반 직선 탄력 자체에서나 이번 편성 자체에선 이마필의 추임력 자체를 그렇게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마필의 선전까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 말의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킴파슬리가 지금껏 보여준 능력은 좀 앞서 있는 것 같은데 이전보다 높아진 부중을 달고 뛴다. 이 부분에서 약간은 좀 불안 요소도 거론한 것 같아요. 과연 이제 여러분들은 킴파슬리를 어떻게 처리하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백돌경은 9번마 커플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1번마 예술의 명운, 10번마 그레이스, 11번마 킴파슬리를 말씀해 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두마피를 좀 강하게 노려보고 싶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9번마 커플이란 마필과 저는 10번마 그레이스란 마필은 외선 선입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9번, 10번 이 두 마필의 선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풀어드린 경주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들이 풀어드린 경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풀어드린 경주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지난주는 그 첫 새맞이 이제 그 경주를 치르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1년의 목표를 좀 세우십시오라는 표현을 좀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 습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습관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앞으로 더욱더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잘못됐다면 그 습관을 좀 바꿔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또한 주로의 컨디션이 변화무쌍한 것 같아요. 이런 점도 좀 꼼꼼히 살펴보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토익 경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